네, 잉글랜드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보기 안 좋고 거북하고 심하게 표현하면 역겹기까지 합니다. 이게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신사의 나라, 축구 종가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 이게 맞을까요? 패배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폭력적인 추태들, 선수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 더 나아가 인종차별이라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런 행위들까지 지금의 잉글랜드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태들, 발생해서는 안 될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유로 2020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이겠죠. 이 결승전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남달랐던 잉글랜드, 물론 이거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잉글랜드 입장에서만 보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에 55년, 무려 55년 만에 메이저 대회 두 번째 우승을 이루겠다던 원대한 야망이 깃들여져 있죠. 그리고 꿈이 아니었어요. 이 대회에서 답답한 경기력과는 별개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경기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잉글랜드니까요. 사실상 홈이점을 누려가면서 체력 손실도 최소화했고 결승전이 어디서 펼쳐졌었죠? 네, 맞아요. 웸블리예요. 아마 우리에게는 좀 BTS 공연이 이루어졌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이곳은 잉글랜드 심장이죠. 축구를 상징하는 곳이고 우리로 치면 상암에서 아시안컵 결승전이 이뤄진 셈이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반드시 우승을 해야만 했던 거죠. 멤버 화려하고 대진운 따랐고 체력 손실도 최소화했고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결승전, 이 정도면 축구에 평소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솔깃하겠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 지겹게 들을 수도 있었겠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제는 잉글랜드 아마 결승전이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유로 2020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55년 만에 우승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만 거죠. 허무하죠. 그리고 허탈합니다. 그 감정은 10분 이해합니다. 저부터도 뭔가 이 유로 2020 대회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거 뭔가 잉글랜드를 위한 드라마가 씌워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잉글랜드에게는 스펙타클한 경기였어요. 잉글랜드 홈에서 개최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관중도 여러분들 결승전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거의 잉글랜드 축제였죠. 경기장의 모든 부분을 거의 잉글랜드 팬들이 채웠으니까요. 코로나가 무색할 만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떼지어서 응원을 하고 있고 경기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대단했고 만약에 저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도 흥분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고 더욱이 루크쇼가 2분 만에 이 트리피어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발리골을 때렸었잖아요. 그야말로 장작에 불을 태운 셈이고 뭔가 잉글랜드가 우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진 거였고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고 사실 이탈리아는 이 라인을 올려가지고 압박을 맹렬하게 하는 팀에게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필립스나 라이스라는 이 더블 볼란치를 쓰는 걸 보고 있자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잉글랜드입니다. 화나죠. 또 이 경기 하이라이트가 맞겠죠. 결정적인 실수니까요. 어린 선수들의 PK 전담 실책으로 지니까 팬 입장에서는 허무함에 더해서 분노까지 표출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야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일부 잉글랜드 팬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게 됩니다. 당장의 이탈리아 팬들에게 담장을 넘어가서 주먹을 날리는가 하면 이 바리케이트 설치된 거를 부시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아시아인에 대한 집단 폭력적인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 경찰 인력이 상당수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기 어린 잉글랜드 팬들을 막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 대한 폭행, 이런 것까지 이뤄졌다고 하니까 참담합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잉글랜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다시 결승전 경기로 돌아가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경기 말미에 일어났죠. 이 경기의 승부처를 가른 부분인데 잉글랜드의 3, 4, 5 키커의 레시포드, 산초, 그리고 부카요 사카라는 이 어린 선수들을 투입했는데 물론 어린 선수를 투입한 것 자체만으로 비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말 부담감이 막중한 결승전이라는 그런 경기에 어린 선수들을 이 키커에 배치해야만 했을까 이런 것도 문제였고 레시포드나 산초는 거의 경기에 뛰어보지도 못한 채 PK를 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린 사카를 부담감이 막중한 5번 키커에 배치시킨 거는 어떤 경우를 들고서라도 변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사우스 감독의 분명한 실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경기가 끝난 후 이 쏟아지는 비난 섞인 질문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훈련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인 선수들을 위주로 투입했다고는 말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결정적인 선택 때문에 이 스디슨 패배의 결과를 맞이해야 됐던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도가 넘은 비난은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 어린 선수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준 낮은 인종차별적 행위로 말이죠. 가장 어린 부카요 사카의 경우가 이 선수가 만으로 치면 19살입니다. 아스날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올 시즌 그야말로 부상한 선수인데, 심적 부담이 큰 5번 키커로 나서 골을 못 넣음에 따라서 일부 잉글랜드 팬들은 이 선수의 개인 SNS 계정에 찾아가지고 원숭이 모양의 이모티콘을 마구 쓰는가 하면 욕설을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흑인으로 시작하는 욕들, 그리고 볼썽사나운 비판이 아닌 비난에 가까운 이런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했는데, 소위 말해 악플의 수준을 이건 완전히 넘어선 거죠. 경기력에 대한 비난이 아닌 인종에 대한 발언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중, 존엄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수준 낮은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이런 낯뜨거운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수의 기사를 통해서 맨유의 레시포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참 참담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로 2020 결승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 레시포드 선수에 대해서 일부 잉글랜드의 극성맞은 팬들의 인신공격 그리고 차별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야만적인 사람들이 레시포드의 고향에 있는 벽화의 훼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앞서 부카요 사카처럼 개인 계정에 욕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런 모습에 레시포드는 다음에 얘기를 했다고 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 꿈 안에서 페널티킥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왜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는 공을 찬 뒤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이를 형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55년 만에 결승 무대였습니다. 단 하나의 페널티킥, 역사가 될 수 있었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저도 그 결과가 달랐으면 합니다. 저는 언제든 제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을 것입니다. 페널티킥이 충분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제, 그리고 제 출신에 대한 것에는 절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레시포드라는 사람이고 위딩턴 그리고 맨체스터 남부의 위센쇼라는 곳에서 온 흑인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출신의 전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노할 법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할 상황인데, 레시포드는 의연하고 성숙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유로 2020의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결승전에서 잉글랜드가 패배를 했고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팬들이 벌이는 추악한 행위, 사람에 대한 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 인종차별이라는 야만적 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축구를 사랑한다는 그 팬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이 자랑하는 축구인지를,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의미라는 게 뭔지 진지하게 원점부터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기면 좋죠. 지려고 경기하는 팀 이 세상에 어떤 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승부에서 승자가 있다면 패자도 당연히 있는 거겠죠. 패배라는 결과 자체는 안타깝지만 잘못의 문제는 결코 아니죠. 더 나아가 비난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심지어 인종차별이라는 끔찍한 행위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자든 약자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치 혹은 인종, 이런 어떤 기타 계제의 것들이 끼어들 공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스포츠에는 치열하게 부딪히는 선수와 그것에 열광하는 관중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Football is coming home. 결승전에서 잉글랜드 팬들이 축구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득 담은 채 응원했던 문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부끄러움만 남아있습니다. 물론 모든 잉글랜드 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패배, 여기서 보여줬던 잉글랜드 팬들의 추악한 이 모습들은 역사가 분명히 기억할 거고요. 엄중히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의 나라는 본인들이 외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바라본 타 국가 그리고 그런 팬들이 인정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유로 2020 이 대회 자체는 박진감 넘치는 모습도 많이 나왔고 감동의 장면들도 연출이 돼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축구에 관심 없던 팬들조차 유로 2020 더 나아가 축구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잉글랜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오게티 더 나아가 추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오게티 말이죠. 축구 팬들이 이 장면을 기억할 거고요. 더 이상의 이 추태 그리고 야만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